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네, 장관님,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한국 산업의 특히 소재부품 장비 산업 육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9월 21일 날 기후 위기 비상행동에서 우리 지구가 이대로 가면 우리 인류가 멸종한다고 하는 게 오른편의 플래시몹 사진입니다. 이대로 가면 실제로 멸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월 23일 날 대통령도 가셨던 유엔 총회에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왜 스웨덴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연설을 하게 하냐? 왜 어른들은 과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왜 대응하지 않냐? 어른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호응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일종의 결석 시위를 한 장면인데요. 거기 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점수 빵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의 대응 수준을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 정치인들은 과학자의 얘기를 듣지 않니?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IPCC 이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5도씨 이하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지 않으면 공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도씨 올랐습니다. 0.5도 남았는데 그 아래 지구 표 보이시죠? 1331톤, 이게 매 1초에 우리 인류가 우리 문명을 위해서 쓰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지구가 버틸 수 있는 1.5도씨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대로 가면 8.3년 남았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만큼 절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030년까지는 대략 이산화탄소 총량을 한 50% 정도는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전체를 제로화해야 된다는 게 이게 과학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2030년, 45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기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논의조차 없습니다. 1971년부터 최근까지의 각 국가의 이산화탄소의 발생 추이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독일,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 두 나라가 최근 20년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때 우리는 4억 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후학자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후 악당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참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이 얘기를 왜 산업부가 들어야 하냐? 이 대부분의 규제 수단을 사실상 환경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산업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파리에 제출한 대로 하면 이 지구의 온도는 3도 내지 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멸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가 숙제지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일종의 그냥 몇 개의 산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명을 바꿔야 됩니다. 산업의 큰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일종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굳이 비교하자면 독일처럼의 변화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2040년까지 석탄을 제로로 만드는 것, 교통수단, 열, 산업, 건물 전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을 보면요,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연기관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 경유차 얘기입니다. 미세먼지가 한참 복잡했을 때 환경부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내연기관차를 중단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더니 우리 산업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산업 경쟁력이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로만 바꾸면 어떡하냐. 그런데요,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이 그런 겁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약간 시간이 있으면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줘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하면요, 딱 미국의 자동차 3사 꼴 납니다. 미국이 싼 석유와 석유 보조금으로 미국의 포드 등의 자동차가 버티다가 결국은 그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가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실제로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총량을 매우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요, 실제로 그린 뉴딜 정책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한국의 산업의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도입을 갖고 기존의 기후의 위기를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전체가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을 이미 수립해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넘어선 그 50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 그 목표와 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산업자원부가 통상자원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또 우리 발전 부분이라든지 또 산업 부분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장과 또 이 환경에 대한 이걸 함께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지라는 그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게 가져간 두 가지의 가장 큰 추세가 하나가 스마트하고 또 하나가 바로 친환경화라는 것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그 저희들이 그 두 가지의 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감축을 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함과 함께 이 환경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를 주신 미래차 관련 문제에서도 저희들처럼 내연기관을 생산하고 있는 차가 생산국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 갈 것인가,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해가면서 또 미래차에 있어서의 그 산업 경쟁력도 어떻게 함께 확보해 나갈지를 고민해가면서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미래차에 대한 경쟁력 방안을 다시 한번 내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또 발전 파트에 있어서도 그 석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말 과감한 감축을 저희들이 그 선언을 하고, 또 그 구체화된 내용들을 이번에 그 9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이라든지 에서 우리가 내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우리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함께 산업 발전과 이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